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전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 직후 김규현 국정원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최근까지 이어져온 국정원 내 인사를 둘러싼 자본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지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규현 국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담당인 권춘택 1차장과 대북 담당인 김수현 2차장도 교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신임 2차장엔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습니다. 신임 국정원장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신임 1차장은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국정원장을 비롯한 수뇌부 인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국정원 내부 인사 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최근까지 이어졌고 이를 수습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해석을 두고 현재로선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김규현 원장에 대해 정권 교체기에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신임 국정원장 지명 등 후속 조치를 위한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주가 또는 주가지수 변동과 연계되어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주가연계증권 ELS. 그런데 최근 홍콩 H지수를 바탕으로 하는 ELS 상품들이 논란입니다. 홍콩 H지수가 크게 하락한 상황인데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은 수조 원대 규모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당시 한 시중은행이 판매한 주가 연계형 증권 ELS 상품입니다.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지만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연수익률이 3에서 4% 수준으로 당시 1% 수준의 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ELS 상품 가운데 홍콩 H지수가 바탕인 상품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우량 기업으로 구성된 홍콩 H지수는 2021년 초만 해도 지수가 12,000선을 넘었지만 이후 중국 경기가 나빠져 지금은 6,000선까지 크게 빠졌습니다. 주가에 수익률이 연동돼 있다 보니 지금 지수를 유지한다고 해도 손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규모도 문제입니다.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 판매한 H지수 연계 ELS 관련 상품은 지난 8월 말 기준 15조 6,6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8조 3천억 원어치가 내년 상반기 만기가 되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4조 6,800억 원어치 규모에서 원금 손실이 예상됩니다. 외국인들의 투자가 90% 급감을 했고 홍콩이 지금 중국과 거의 합병이 됐기 때문에 주가 지수도 빠른 속도로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미 큰 손실을 본 일부 투자자들이 민원까지 제기하면서 금융감독원도 해당 상품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또 대구를 찾았습니다. 며칠 전 대구를 찾아 대구의 과거를 언급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의식한 듯 이번엔 이른바 천하용인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열고 대구의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최근 총선 역할론의 중심에 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지난 17일 대구를 찾아 한국 전쟁과 산업화 시기를 언급하며 대구 시민들을 존경한다고 했던 한 장관 발언을 비판한 겁니다. 지지를 얻기 위해서 단순히 70년대의 산업화 과정에서의 대구 경북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신기루를 쫓는 그런 사치일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표는 한 장관 발언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역사 정도라고 평가절하하며 한 장관의 대구 출마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구의 현실이 나아졌는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과 대구를 대하는 인식을 꼬집은 겁니다.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 그 민심을 자극해 신당 창당의 명분을 강화하고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가 예측하기로는 우리 12분의 대구 국회의원 중에서 제 생각엔 반수 이상이 아마 이번에
물갈이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있고 그 안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고 있다며 다음 달 27일로 밝혔던 창당 시점을 더 늦추진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청소년을 사이버 도박 운영에 이용하는 조직범죄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자 상당수가 해외에 숨어 있는 탓에 검거도 국내 송환도 쉽지 않습니다. 범정부 대응팀이 해외 현지에 검찰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경찰은 2011년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 조직을 일망타진했습니다. 수익 규모가 1조 3천억 원이나 됐지만 정작 총책 김모 씨를 붙잡고도 2년이 지난 올해에야 국내로 송환해왔습니다. 형사 재판 중엔 추방하지 않는 필리핀의 제도를 악용해 일부러 다른 재판을 받는 꼼수로 버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사이버 도박 범정부 대응팀이 법무부를 중심으로 출범한 가운데 대응팀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수사 공조와 피의자 송환을 위해 필리핀에 사이버 도박 담당 검찰 수사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기존에 파견된 건 주로 마약 담당 수사관이었는데 도박 수사도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사이버 도박은 청소년까지 먹잇감으로 삼는 조직 범죄가 돼가고 있습니다. 도박 빚을 진 청소년들을 불법 사이트 홍보책으로 끌어들여 주변에 불법 도박을 다단계식으로 퍼뜨리는 겁니다. 하기 위해 포토 총판을 하든가 주변에 그런 애들도 봤기 때문에 유입이 많이 되고 사이트 홍보가 많이 되면 하루에 이제 1000단위씩도 벌 수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제2의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는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조직 범죄에 뿌리를 뽑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응팀은 조만간 2차 회의를 열고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